그래서 다 함께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는 엄마의 고양이들과는 달리 아빠의 고양이들은 캣타워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얘들아, 너희 내외하는 거니? 캣타워 망구석인 녀석들을 위해 보호자가 나서보는데요. 여유롭게 그루밍을 하려던 찰나 갑자기 굳어버린 녀석. 봉자의 눈치를 보는가 싶더니 황급히 캣타워로 도망쳐버립니다. 그런 녀석을 계속 주시하는 봉자. 사실 미호와 제트가 캣타워에서 내려올 생각을 못했던 이유는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하는 두 모자의 감시 때문이라는데요. 그렇게 지낸 지 무려 3년째랍니다. 대체 뭘 어쨌기에 이러는 건지 좀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간식 먹자. 간식 먹자는 소리에 동공까지 커진 제트. 다른 녀석들은 벌써 주방에서 대기 중이었네요. 모두가 기다리던 간식 시간이지만 캣타워에서 내려올 수 없는 두 녀석은 군침만 흘릴 뿐. 간식 먹자. 방이야. 달라. 간식의 유혹을 견디지 못한 제트. 결국 캣타워에서 내려오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포착한 방이 이내 눈빛 레이저를 쏘기 시작합니다. 잠시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는 방이. 또 후다닥 다시 캣타워로 주랭랑치는 제트. 눈칫밥도 못 얻어먹은 불쌍한 녀석. 안쓰러운 눈으로 간식 먹는 모습을 바라만 보네요. 이런 녀석들이 안쓰러워 결국 보호자가 직접 간식을 챙겨주는데요. 아휴, 정말 고민이겠어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죠. 네, 각자 편을 들죠. 그래서 저는 초반에 그래서 최대한 미호랑 제트 편을 들어주려고 했었죠. 각자 서로 반대로 이렇게 해줘 보려고 했었죠. 그냥 전 제트하고 미호 편 들었습니다. 그냥. 관계 개선을 위해 안 해본 게 없다는 부부. 친해져 보려고 데리고 나오면은 이제 내려오면 바로 녀석들을 일부러 데리고 나오기도 해봤지만 친해지기는커녕 캣타워를 탈출한 제트를 방이가 그냥 둘 리 없겠죠. 바닥에 내려오기만 하면 무섭게 공격하는 방이 때문에 제트와 미호는 캣타워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른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집안을 돌아다니는 동안 미호와 제트는 캣타워 위에서조차 몸을 숨긴 채 지난 3년간 지내왔다는데요. 고양이들의 천국이라는 캣타워가 미호와 제트에겐 감옥이 되어버린 거죠. 결혼 후 다 함께 행복하길 바라던 부부의 바람과는 달리 가장 나이든 녀석들이 캣타워에 갇혀 사는 게 미안할 뿐이라네요. 벌써 10살이고 이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적은 아이들인데 좀 더 지금처럼 한 군데 갇혀 살지 않고 좀 뛰어놀면서 애들하고 친하게 좀 지내고 저희 사랑도 더 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보셨을 때 혹시 어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나 봅니다. 울지 마세요. 어쩌면 얼마 남지 않았을 시간 동안 행복한 기억만을 안겨주고픈 부부.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데요. 미호와 제트의 남은 묘생에 꽃길을 안겨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 3년간의 수감 생활의 종지부를 짓기 위해 그가 왔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미친 존재감. 고양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양이들의 구세주. 반려묘 행동 전문 수의사 김명철. 과연 어떤 해결책을 보여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 바로 아이들 숨지도 않고 잘 있네요. 네, 사람 많이 잘 따르는 애들이에요. 오늘도 역시 바닥을 차지하고 있는 엄마판 양이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두 분이서 결혼하시기 전에 각각 아이들을 좀 예. 기르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예, 봉자랑 방이가 제가 키우던 음. 아이들이에요. 저희 아이는 저 안에 캣타워에 보면은 이제 미호하고 저 안에 제트하고 있어요? 안에 있어요. 미호와 제트는 오늘도 어김없이 캣타워 수감 중. 먼저 녀석들의 상황부터 확인해 보는데요. 그럼 이거는 그거는 아기 때문에 아 여기는 딱 고양이만을 위한 방으로 꾸며주셨구나. 이 두 친구가 그러면 네, 이 까만 애가 제트. 제트 되게 귀엽지.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위에 있는 아이가 미호. 아, 미호는 좀 까칠해요, 때려요. 아 그래요? 네. 원래부터 좀 까칠한 성격이에요? 아니 원래 안 그랬어요. 아, 그래요? 원래 되게 사람 잘 따르고 좋아하고 했는데 네. 이제 합사를 하면서 합쳐지면서 스트레스 받고 하면서 캣타워 위에서만 생활하게 되면서 3년간의 캣타워 생활이 미호의 성격까지 바꿔버린 거네요. 네? 만져봐도 돼? 미호와 인사를 시도하는 김명철 수의사. 아니야 아니야 아빠야 아빠 있어 야 왜 잠깐 안 하셔도 괜찮아요. 선생님 상처받으신 거 아니죠? 이 캣타워는 봉자랑 방이가 쓰던 원래 캣타워에, 봉자랑 방해가 예. 쓰던 캣타워.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네요. 네. 그러면 여기는 아빠 편. 그럼 저기 있는 친구들은 엄마 편. 그럼 이렇게 생활한 지 이제 뭐 거의 3년 거의 네. 그만큼 이렇게 그쵸. 생활하고 있는 거네. 네. 화장실은 어디 있을까요? 화장실이 안 화장실은 보여서. 지금 여기 하나 이 미호랑 제트가 쓰는 화장실이 여기가 있고요. 이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야. 화장실에 근데 왜? 콩이. 아이고 아리야 미안. 괜찮아. 아리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쪽 베란다에 이제 놀랍네요. 또 다른 아이들이 쓰는 화장실이 베란다에 저기 리빙 박스로 해가지고 베란다에 달랑 하나뿐이 화장실. 어쩐지 선생님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보니 풀어나갈 문제들이 많은 것 같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준비된 영상을 좀 보고 뭐 어떤 문제들이 있고 개선할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예은아 이거 볼까? 이거 볼까? 거의 하루 종일 미호랑 제트는 이렇게 여기서 밥 먹고 올라갔다 밥 먹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아 둘이 진짜 사이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고양이들이 평소에 서로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그냥 등 돌리고 각자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지간하게 유대감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보호자님 어깨 좀 올라가신 것 같은데요. 서로 이렇게 그루밍도 네. 이것도 알로 그루밍이라고 하는데 고양이들끼리 정말 친해야지 서로 이렇게 핥아주면서 자기 냄새 묻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처량한 캣타워 생활 속에서 서로의 버팀목이 된 미호와 제트. 아유 참 기특하네요. 하지만 엄마네 고양이들의 감시 아래 간식도 맘 놓고 먹지 못하는 두려운 삶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아빠네 고양이들도 지금 엄마네 아니야. 고양이들 의식하고 지금 귀끝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완전히 그 아이에게 지금 방향이 향해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선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는 고양이들이 일종의 이것도 공격이에요. 이제 적극적인 공격은 아니지만 시선으로 하는 공격이고 만약에 여기서 다른 아이가 시선을 피하지 않으면 바로 싸움이 나요. 무언의 압박을 해온 방이. 만약 미호와 제트가 피하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리고 미호의 행동에 주목하는 선생님. 화장실 고양이가 어떨 때 화장실에 들어가는 줄 아세요? 겁먹었을 때.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집에서 고양이들은 화장실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저는 자주 봐요. 병원에서 대부분 아이들이 입원하면 화장실 저기 리터박스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어요. 자기가 소변 보고 나서도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아이가 있다는 거는
지금 이 공간을 떠나서는 자기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저렇게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심각한 미호와 제트의 상황. 여기서는 자기가 더 이상 피할 공간이 없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더 이상 오면 나는 널 공격할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악질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두 친구는 캣타워를 벗어나서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 집에서 마지막 남은 보루예요. 저 공간이. 그렇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방해 공격에 놀란 제트는 어떡해. 아이고 소변 실수까지 하고 말았는데요. 아이들이 소변 실수하는 거는 정말 극도로 아이가 무서워야지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공자 방위가 실제적으로 서열이 그 집에서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캣타워 높은 자리를 본인이 쓰려고 하는 욕구가 아주 컸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게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원래 집에 있던 아이들에게 훨씬 더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던 겁니다. 자주 미호가 좀 자주 토하는 편인가요? 미호랑 제트가. 아는 척 화장실에 안 네. 확실히 고양이는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기도 하고 예민해서 뭔가 계속 자극 요소가 있으면은 위장관념도 좀 잘 오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너무 많아요. 일상생활 중에서. 혹시 햇님 달님 이야기 아세요? 네. 그쵸? 그 오누이가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동아줄 잡고 하늘로 올라간 그 이야기. 그 아이들이 나무로 올라간 이유가 호랑이 때문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려와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야. 이걸 갖다가 좀 순차적으로 도와주고 알려줄 거예요. 새아이는 작은 방에 먼저 격리를 할게요. 네. 지금 하겠습니다. 네, 가자. 먼저 미호와 제트에겐 두려운 존재인 다른 고양이들을 방에 따로 보호했는데요. 다 같이 잘 지내기 위한 거니까 방에서 조금만 기다려줘. 이제 캣타워 수감 생활의 종지부를 찍어줄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첫 번째 할 거는 페로몬을 좀 이 바닥 가구에 좀 묻혀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집에 그냥 안 쓰는 새 양말 있으시면 바닥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꿀팁 하나 주고 가실게요. 고양이들의 코가 닿을 15-20cm 높이에 미리 페로몬을 묻혀주면 안정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못생기. 과연 페로몬을 묻혀준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지 미호부터 확인해볼까요? 조용할 때 어떤지 좀 볼게요. 그냥 첫 시도치고 나쁘지 않은데요. 편하게 있는데요? 몰라? 어머, 미호야. 뭐지? 캣타워를 내려왔다 하면 공격하던 다른 고양이들이 없어서일까요? 이 정도면 공간적인 첫 단계는 성공적인 것 같죠? 자기 냄새도 맡히고. 미호가 어느 정도 적응을 마쳤으니 이제 제트도 도전해볼까요? 먼저 간식으로 유도해보는데요. 입맛만 다실 뿐 선뜻 내려오지 못하는 제트. 선생님이 직접 나서보자 기다렸다는 듯 받아먹는 제트. 아유, 이렇게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참았니? 요새를 몰아 계단 쪽으로 이동해보는데요. 하지만 또 멈춰선 제트. 용기가 나지 않나 봅니다. 제트야, 간식 먹으러 가자! 어떻게든 안 내려오려고. 수의사 양반, 먹을 거로 장난치지 맙시다. 일단 아이 지금 상태들은 좀 봤으니까 캣타워 자체를 좀 치우고 내려오는 거. 마음의 벽이 상당히 높아서
캣타워라는 공간에서 내려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캣타워라는 의존되는 공간을 일단은 없애고 그 다음에 바닥에 내려왔을 때 바닥이라는 공간 자체도 위험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때 캣타워 자체를 철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녀석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캣타워. 그런 공간을 치워도 괜찮을까요? 일단 솔루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캣타워 철수에 들어갔습니다. 캣타워가 사라지자 안절부절부터는 미호와 제트. 한 몸처럼 지내온 만큼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캣타워 위치는 사실은 가구 동선을 생각을 하면 제일 좋은 거는 스텝, 최종 스텝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은 기존 캣타워는 거실에 재배치됐는데요. 여기서 또 꿀팁! 기존 가구를 활용한 공간 재배치 시 수직 공간을 선호하는 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해 높낮이를 계단형으로 배치하는 게 노하우라는 거 기억해두세요. 짜잔! 캣타워 탈출! 새 삶을 위한 공간 완성! 그리고 화장실이 너무 부족하고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자체를 거실에다가 하나 더. 지난 3년간 봉자모자의 감시 속에 방한 캣타워에만 숨죽여 지내온 미호와 제트.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앞서 묻혀놓은 페로몬 덕분인지 차분히 탐색을 시작하는 두 녀석. 일단 시작이 좋죠? 작은 공간에서 각자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서로 적이 되어온 고양이들. 미호와 제트뿐 아니라 캣타워 없이 지내왔던 다른 고양이들에게도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주었는데요. 앞으로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 잘 지낼 수 있겠죠? 우리가 처음 솔루션을 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 모든 고양이들이 모든 공간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아이들이 이 공간으로 들어오는 걸 해볼 거예요. 솔루션이 진행되는 동안 잘 기다려준 봉자모자. 미안. 이들에게도 새 공간을 소개해 주려는데요. 수직 공간을 쓰고 싶었는데 못 썼던 그 공간이 대체제로 생겼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해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세력과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과연 반응이 어떨까요? 뭔가 지금 다른 걸 느꼈어요. 어쩌면 캣타워 하나 없이 지내왔던 봉자모자 역시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공격성을 보였을지도 모를 일이었네요. 평소에도 높은 건 엄청 사용하고 싶었을 텐데. 좋아하죠. 야.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캣타워를 즐기는 봉자. 반면 미호도 거실에 적응 완료. 바깥 구경하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동안 작은 공간을 나눠 써야 했던 고양이들에게 집안 곳곳 새로운 쉼터를 만들어준 오늘의 솔루션. 각자의 공간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면 언젠간 모두 함께 편안해질 날도 오겠죠? 새로 늘어난 공간에 대해서 만족도가 엄청 높거든요. 하루하루 연습하면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돼요. 나머지 환경 요소를 우리가 고쳐줬기 때문에 분명히 돼요. 미호랑 방이가 레슬링 하는 그날까지. 며칠 후 전과 달리 밝고 활발해진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미호와 제트. 이제 캣타워가 아닌 집안 곳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는데요. 간식도 마음 편히 못 먹던 그 녀석들 맞나요? 새로 생긴 공간에 만족하다 보니 봉자모자도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다는데요. 짠. 미호와 제트의 슬기로운 캣타워 생활은 이제 안녕! 고양이 식구들 모두 사이좋은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랄게요.